여러분 안녕하세요. 동글동글 동화나라입니다. 오늘도 동화 들으시면서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옛날 한 총각이 살았어요. 사람들은 총각이 돌처럼 크고 단단하다고 해서 돌쇠라고 불렀죠. 돌쇠가 얼마나 크고 단단했으면 걸을 때마다 땅이 쿵쿵 울릴 정도였대요. 그런데 이런 돌쇠가 못된 부자 영감을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혼내주었다지 뭐예요? 그럼 이야기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돌쇠가 고개를 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 남자가 서럽게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푸 하고 땅이 꺼져라 한숨까지 쉬는 거였어요. 돌쇠가 다가가자 남자는 점점 더 서글프게 울었지요. 왜 그렇게 슬피 울고 계십니까? 돌쇠가 물었죠. 아랫마을 부자 영감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다짜고짜 6살 난 아들을 머슴으로 데려갔지 뭐요. 어린 자식을 빼앗겼으니 눈물이 왈칵왈칵 쏟아질 수밖에.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내가 당장 아들을 찾아올 테니 걱정 마시오. 돌쇠는 남자가 뭐라 말할 새도 없이 휙 고개를 내려가 부자 영감네 집으로 향했어요. 부자 영감네 집에 다다른 돌쇠는 담장 너머를 슬쩍 엿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어린아이가 마당을 쓸고 있는 거예요. 옳지, 바로 저 아이군. 돌쇠가 문을 쿵쿵 두드렸어요. 니시여. 마침 부자 영감이 문을 열어주었죠. 이 댁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습니다. 머슴? 필요 없네. 사실 몸집도 우람하고 힘께나 쓸 것 같아 돌쇠가 탐이 났지만 돈을 주자니 아까웠거든요.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기만 하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순간 부자 영감은 귀가 번쩍 띄었죠. 그럼 오늘부터 일해보게나. 부자 영감은 갑자기 사근사근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돌쇠가 대뜸 마당을 쓸고 있는 아이를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 빗자루에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어린 모습은 어디에다 쓴답니까? 지게 주고 풀썩, 호미 들고 털썩, 항아리 들고 나동그라지겠네. 저런 아이와 같이 일하느니 그냥 집에 가서 나무나 해다 팔아야겠습니다. 돌쇠가 휙 돌아 나가려고 하니 이제는 부자 영감이 돌쇠를 잡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아이를 먹이고 키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까딱 잘못하다가는 돌쇠도 놓치겠거든요. 네, 저 아이를 당장 내보냄새. 대신 자네가 일을 더 많이 해야 하네. 힘센 머슴 한 명이 거저 생겼는데 비실비실한 어린아이가 무슨 소용이에요. 그럼 문서로 만듭시다. 의기양양해진 돌쇠가 이제는 부자 영감에게 문서까지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문서까지 만들 필요가 있나? 나중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 씀새 안 쓰고 말고. 부자 영감한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돌쇠가 오히려 딴소리하며 돈을 달라고 할까봐 걱정이었는데 잘 됐죠 뭐. 돌쇠가 우리 집 머슴으로 일하는 대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준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보낸다. 결국 두 사람은 문서를 써서 각각 한 장씩 나눠 가졌지요. 돌쇠는 그날부터 부자 영감네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부자 영감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돌쇠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여기저기 어디에도 돌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머슴들은 불을 뗀다고 후후후, 마당을 쓴다고 쓱쓱, 장작을 팬다고 뚝딱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부자 영감이 화가 나서 이리저리 돌쇠를 찾고 있는데 방문을 열어보니 돌쇠가 밥상 안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배고픈 얼굴로 밥상을 멀뚱멀뚱 쳐다보면서 말이죠. 아니,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게냐? 화가 난 부자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배가 고파서 배가죽이 등에 절썩 붙었습니다. 부자 영감을 보더니 반가운 얼굴로 돌쇠가 말했죠. 어서 밥을 먹여주시지요. 밥을 먹여달라고? 장난하는 거냐 이너?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자 돌쇠가 문서를 부자 영감의 코앞에 들이밀며 말했죠. 잊어버리셨습니까? 문서에 분명 먹여준다고 되어 있을 텐데요. 부자 영감은 기가 막혔죠. 먹여준다는 말이 밥을 떠먹여준다는 말인 줄 누가 알았겠나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렇게 문서를 들이밀며 따지는데요. 부자 영감은 할 수 없이 밥을 한 술 두 술 떠먹여 주었대요. 밥을 먹여 주었으니 어서 나가서 일해라. 약이 오를 대로 오른 부자 영감이 호통을 치듯 말했어요. 옷을 입혀주셔야 나가죠. 뭐? 옷을 입혀줘? 문서가 어디 있더라? 돌쇠가 또 문서를 꺼내려고 하자 부자 영감은 얼른 옷을 입혀주었어요. 에구, 못 살아, 못 살지. 입혀준다는 말이 자기 손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말인 줄 누가 꿈에라도 생각이나 했겠나요. 밥도 먹여주었겠다. 옷도 입혀주었겠다. 그때부터 돌쇠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예요. 순식간에 쓱쓱 싹싹 마당을 쓸더니 우지끈 장작을 패 잔뜩 쌓았죠. 그뿐 아니라 닭 모이 주니 좋다고 꽂고 소 염을 먹여 배부르다고 음매. 그러나 부자 영감은 마냥 웃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점심때가 되면 또 밥을 떠먹여 주어야 하거든요. 부자 영감은 하는 수 없이 또 한 술 두 술 밥을 떠먹여 주었죠. 어느새 또 저녁밥을 먹을 때가 되었어요. 부자 영감은 걱정이 태산이었죠. 하루 세 끼 밥을 떠먹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봐요. 안 그렇겠나요? 부자 영감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곰곰이 생각했어요.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부자 영감이 무슨 꿍꿍이인지 낄낄 웃으며 살금살금 도망을 가네요. 아무리 그래봤자 배고프면 자기도 별 수 있겠나. 1시간쯤 지났을까 부자 영감이 불 꺼진 돌쇠 방으로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아이쿠, 이게 뭐야? 부자 영감은 그만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불을 켜보니 돌쇠가 방바닥에 벌러덩 누워있네요. 밥 안 먹여주시고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날 저녁에도 부자 영감은 엉엉 울면서 돌쇠에게 밥을 먹여주었대요. 밥 먹었으니 이제 그만 자라. 재워주셔야죠. 뭐야? 부자 영감이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려 하니 돌쇠가 뒤적뒤적 문서를 찾네요. 부자 영감은 얼른 옆에 앉아 돌쇠를 토닥토닥 두드렸죠. 자나. 아직 안 잡니다. 이젠 자나. 아직 안 잡니다.
부자 영감은 졸린 눈을 비비며 계속 토닥토닥 두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토닥토닥 두드려도 돌쇠가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말똥말똥 눈을 뜨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잠이 안 와 그러니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아니 이놈이. 부자 영감이 화를 내며 돌쇠를 걷어차려니까 돌쇠가 문서를 쫙 펴 들이밀었죠. 결국 부자 영감은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대요. 아침이 되자 부자 영감은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덩치가 산만한 머슴을 먹이고 재우려니 좀 힘들겠어요. 당장이라도 내쫓아버리고 싶었지만 돈 안 받고 일하는 머슴을 또 구할 수가 있어야죠. 결국 부자 영감은 고민하다가 끙끙 앓아눕게 되었답니다. 주인어른! 돌쇠가 급하게 부자 영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부자 영감은 소리나는 곳으로 가보았죠. 그런데 뒷간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옷을 입혀주셔야죠. 에이, 나더러 냄새나는 뒷간에서 네 놈의 옷을 입혀주라고. 어쩌겠습니까? 제가 입으려고 해도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결국 부자 영감은 코를 막고 뒷간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돌쇠의 옷을 막 잡으려는데 그만 똥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아이고 냄새야. 니너 다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돌쇠는 방글방글 웃으며 부자 영감의 집을 나왔더래요. 돌쇠는 지금도 쿵쿵거리며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러 다닌다죠. 이상한 나뭇잎. 어느 여름날 소금장수가 무거운 소금짐을 짊어지고 고개를 올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졌지요. 마침 고갯마루에 커다란 느티나무가 서 있었어요. 소금장수는 나무 그늘에서 쉬어가기로 했지요. 맴 나무 위에서 매미 소리가 한창이었어요. 소금장수는 매미 소리를 따라 나무 위를 올려다 봤어요. 어디서 사마귀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나뭇잎을 하나 따서 이마에 붙이네요. 그러자 사마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매미가 날개를 파닥이며 요란한 소리를 내네요. 나뭇잎이 팔랑팔랑 떨어지더니 사마귀가 어느새 매미를 잡아먹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면 안 보이게 되나? 소금장수는 나뭇잎을 주워 주머니에 잘 넣어두었어요. 소금장수는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소금을 마저 팔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집 앞에 다 와서는 주머니에서 나뭇잎을 꺼내 이마에 딱 붙였어요. 그러고 마당으로 들어서니 아이들이 인사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왔는데 인사도 하지 않는 거냐? 소금장수는 호통을 쳤어요. 그제야 아이들이 두리번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소금장수는 슬그머니 이마에서 나뭇잎을 떼어냈어요.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죠. 소금장수는 또 슬며시 나뭇잎을 이마에 붙였어요. 아버지가 금방 어디로 가셨을까? 아내와 아이들이 허둥지둥 소금장수를 찾았어요. 소금장수가 다시 나뭇잎을 떼어내니까 아내가 놀라서 물었어요. 보였다 안 보였다 당신 무슨 욤을 부려요?
소금 장수는 씩 웃으며 나뭇잎을 주머니에 고이 넣어두었죠. 다음날 소금 장수는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산길을 한참 오르다 보니까 살찐 토끼 한 마리가 길가에서 풀을 뜯고 있었어요. 옳거니. 소금 장수는 주머니에서 나뭇잎을 꺼내 이마에 붙이고는 토끼 옆으로 살금살금 걸어갔지요. 바짝 다가갔는데도 토끼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놈, 잡았다. 소금 장수는 토끼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소금 장사를 그만두고 산짐승을 잡으러 다녔죠.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산에 가면 도끼며 노루, 멧돼지, 꿩을 손쉽게 잡을 수 있었거든요. 덕분에 식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 사는 영감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자네는 소금 장사도 그만두었는데 어째서 그렇게 잘 먹고 사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고갯마루 느티나무에서 얻은 이상한 나뭇잎 이야기를 해주었죠. 이웃집 영감은 자기도 그런 나뭇잎을 얻으려고 바로 소금짐을 짊어지고 길을 떠났어요. 영감은 곧장 고갯마루 느티나무 밑으로 갔지요. 영감은 그늘에 드러누워 사마귀가 나뭇잎을 떨어뜨리기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사마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날이 어둑해지자 영감은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저 나뭇잎 중에 하나쯤은 이상한 나뭇잎이 있겠지. 영감은 느티나무에 올라가 작대기로 나뭇잎을 모조리 떨어뜨렸어요. 그러고는 소금을 다 쏟아버리고 나뭇잎을 가마니에 잔뜩 그어 담았죠. 영감은 낑낑거리며 나뭇잎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보, 할멈, 얼른 보물을 찾읍시다. 영감은 방 안에 나뭇잎을 쏟아부었어요. 이제 평생 놀고 먹을 보물을 찾을 테니 잘 봤다가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구려. 영감은 나뭇잎 하나를 이마에 붙이고 할멈에게 물었어요. 할멈, 내가 보이나? 할멈이 보니까 영감이 멀쩡하게 그대로 보이네요. 그래서 보이요 했죠. 영감은 붙였던 나뭇잎을 옆으로 밀어놓고 다른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또 물었지요. 할멈, 내가 보이나? 보이요. 할멈, 내가 보이나? 보이요. 할멈, 내가 보이나? 보이요. 영감이 똑같은 것만 계속 물어보니까 할멈은 지루하고 귀찮기만 했어요. 밤이 깊어가니까 졸음까지 쏟아졌죠. 지겨워진 할멈은 눈 한번 딱 감고 안 보이요 해버렸어요. 참말로 안 보이나?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하지요. 참 귀찮게도 하네. 할멈은 그대로 벌렁 드러누워 쿨쿨 잠이 들어버렸어요. 영감은 무척 기뻐하며 그 나뭇잎을 헝겊에 고이 싸두었지요. 다음날 영감은 나뭇잎을 이마에 붙이고 어슬렁어슬렁 시장으로 나갔어요. 그러고는 어느 가게에 들어가서 옷감을 한아름 들고 나왔죠. 웬 놈이 남의 가게에서 옷감을 들고 나가는 거야? 주인은 별 이상한 놈 보겠다는 듯 옷감을 빼앗고는 영감을 내쫓았어요. 영감은 이상하다.
하면서도 다른 가게에 가서 돈을 집어들었어요. 이런 도둑놈을 봤나? 멀쩡한 대낮에 남의 돈을 훔쳐. 가게 주인은 영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내던져 버렸어요. 그러자 다른 가게 주인들까지 몰려나와 잃어버린 물건을 내놓으라고 야단이네요. 엊그제 어떤 놈이 우리 떡을 가져갔는데 이놈이구먼. 어젯밤에 우리 반찬이 없어졌는데 이놈 짓이구먼. 영감은 흠씬 얻어맞고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왔더래요.